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황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다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252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률로는 1%가 넘죠. 1.16% 상승 마감이 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소폭이긴 하지만 0.19% 719.6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미증시와 좀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일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 3대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미증시가 어떠한 방향성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미증시의 방향성에 따라서 동조화가 좀 가까웠었던 국내 증시가 언제까지 이러한 긍정의 디커플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동안에 집 나갔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 투자자들도 지금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2천억 가량 순매수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기관 역시도 1천억 가량의 거래소 순매수가 잡힌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국내 지수의 지수 영향력이 높은 섹터군들, 종목군들로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비 업종을 좀 매수를 했고, 뭐 제약 쪽이라든지 금융업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도 코스피는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이들 역시도 전기전자.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운송장비 쪽이라든지 운송 부품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고, 오히려 IT 서비스나 금속업종 같은 경우는 매도로서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해야 돼라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뭐 정치적인 리스크 당연히 해소돼야 되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좀 안정적인 수준권 안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강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요원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지하를 뚫고 막 2층 가고 3층 가고 막 5만 원대를 지키지 못하고 막 4만 원대 가고 이래버리게 되면 이게 답이 없는 상황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실적이 뭐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를 좀 이끌었다, 끌어냈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뭐 더 이상 부진하지 않을까? 부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통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조금 강하게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이 6.5조, 그리고 컨센 자체가 뭐 많게는 7조 5천, 그죠? 아니 적게는 이제 한 7조, 그리고 많게는 뭐 8조까지 봤었던 상황들인데, 이게 6조 5천이 나온 상황이니까 상당히 쇼킹한 실적을 발표한 거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출현이 됐고요. 그리고 전일자 같은 경우 젠슨항이 CES 2025에서 마이크론과의 뭔가 협력 관계가 조금 더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거 좀 잠깐 찬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해명을 했습니다. 예. 젠슨 황 여전히 뭐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끈끈한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퀄 테스트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이러한 발언들. 물론 이게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사인까지 해가지고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이번 역시도 뭔가 이제 립 서비스에 가까운 발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HBM 내에서의 뭔가 성공들이 가까워진 발언의 수위인지는 뭐 시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사업부별로 보시게 되면 이 DS 부분이 2조 9천, 그 다음에 이제 DX가 2조 4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SDC가 한 8천 정도, 그리고 허만이 한 4천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S 부분, 반도체죠? 전반적인 이제 비용 증가가 이루어졌고, 파운드리 부분의 저조한 가동률이 뭐 마진 훼손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MX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신제품 출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 4분기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DC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 해서 OLED 경쟁 심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좀 불가피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연 여기서 이제 증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조금은 좀 시장과의 소통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슨항 같은 경우는 뭔가 자사의 문제점이 생기거나 시장에 뭔가 뭐 오류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뭔가 이제 적극적인 언론을 통해서도 발언을 하고 계속 이제 발언 수위를 높여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전달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되게 두리뭉실해요. 네, 두리뭉실합니다. 그게 좀 늘 아쉬운 부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이제 법적인 처분 자체가 한 2월달 정도로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중은 알겠는데 그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하지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법적인 처분이라든지 뭔가 개인 신상에 대한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래도 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뭔가 그동안에 좀 보여주지 못했었던 퍼포먼스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바운딩을 이끌었던 또 다른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하반기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실적에 대한 바닥이라든지 그리고 반전에 업황에 대한 반전 기회를 뭐 찾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반응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잘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자에 480만 주 정도 매수가 하루 정도 들어왔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국내 증시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장 큰 원탑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기아, 현대중공업, 현대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엔진 상당히 골고루 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되게 이제 좀 퍼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뭔가 뚜렷한 뭘 살 거야라는 개념보다는 국내 증시 전반을 다 매수했다, 커버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은 뭐 조선주들을 빼고 나서는 뭐 딱히 없는 상황들인데, 워낙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 자체가 뭐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치상입니다. 수치상.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뭐 국내 증시가 그냥 단순하게 PBR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그냥 단순한 저평가 국면으로 산다? 매수를 한다? 라는 것들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섹터군들의 뭔가 업황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빠르게 회복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뭔가 특정 섹터를 매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매매 형태들 자체가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좀 오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유언라이언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이슈겠죠. 렉라자, 존슨앤존슨과의 폐암 관련된 데이터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무거웠던 종목 같은 경우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업종을 좀 이끌었다 하더라도 시총 1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진 같은 경우가 거의 5% 가깝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좀 좀 먹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7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 0.19%라도 상승을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여전히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왔냐, 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거죠.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국의 IRA 보조금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외신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 미국 시장 쪽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때, 정책적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계속 좀 줄여나가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컸었던 시점에서 좀 급격하게 반응을 했었던 2차 전지들이 바닥을 뭐 확인했다라는 표현은 좀 쓰기는 애매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2등, 3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영향이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지금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올라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빠졌습니다. 뭐 일단은 한간에서는 CES 이벤트 기대감이 소멸이 됐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제가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CES 2025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2025년도에 AI 산업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야, 어느 쪽에 뭔가 부문에 투자가 집행이 될 거고 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라는 쪽을 이미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러한 쪽으로 좀 잡아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추가적인 랠리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그동안에 뭔가 오명을 싣고 14%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뭐 이 부분들은 일단은 마이크론 공장 증설에 좀 초청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하나인더스트리, 이런 이제 HBM, TC본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졌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의 리바운딩이 빠르게 좀 이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뭐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HBM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레거시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가장 좀 크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SKC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유리기판의
강세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의미가 있겠죠. 이번 CES를 통해서 실물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시장 내에서 뭔가 이제 열처리, 그쵸? 예, 열처리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럴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뭐 유리기판, 그 다음에 이제 액침 냉각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조금 빨리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인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주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신고가를 써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일 있었던 트럼프 당선인의 우방국, 동맹국과의 이 조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도움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 MRO 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하나오션이 최근 들어서 조선업종 중에서 제일 안 올라갔었는데 그 기염을 토하는 하루가 또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안정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월달 이슈가 많아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 취임식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날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대체 휴일로서 또 월요일을 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내수 활성화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한 번쯤 뭐 여차저차 2024년도 상당히 좀 쉽지 않게 국내 증시가 움직였는데 한 4거래일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어찌됐든 지속되는 메이저 수급의 유입 부분들은 그동안에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일말의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령 이러한 부분들이 1월 효과, 연초 효과로 끝난다 할지어도 빠르게 이 구간 안에서 그동안에 대한 손실률은 어느 정도 복구된 상태에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이 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짧은 기회가 될지 긴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무언가 이제 그동안에 좀 실망스러웠던 분위기 자체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100점에 100점 만점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역시도 대응을 잘 하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은 종목을 한번 또 좋은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좀 있으면 그런 종목들 빨리 좀 초이스를 해서 다음 컨텐츠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은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공식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 공식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 발생되는 뉴스라든지 속보라든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